이 영상을 클릭해주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K배터리 기업들의 장기적 성장성과 전기차 시대가 올 것을 믿고 세계 그 어떤 기업들보다 훌륭한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괴담, 금투세 리스크 따위에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계좌의 평가 손실이 발생합니다. 미국의 2차전지 기업들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이번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리튬에 대한 상세한 자료이니만큼 앨범알 직접 투자가 아니더라도 포스코홀딩스와 같은 리튬 관련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분석에 제가 지금까지 만든 그 어떤 영상보다 긴 꼬박 며칠이 통째로 소요되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행운아가 될 수 있도록 알차게 진행해보겠습니다. 다만 이 영상이 조정을 받은 우수한 국내 기업들을 몽땅 팔고 앨범화를 사라는 것은 아니니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이 많으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앨범알의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큰 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보면 국내 증시가 쇼스퀴즈발 급등으로 전성기를 맞이하던 시기 앨범알은 이미 스탠와인스타인의 분류상 4단계 침체 국면에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K배터리 대표 리튬 업체인 포스코홀딩스와 비교하면 하락기가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앨범알 주가는 22년 말 글로벌 리튬 판가가 고점을 찍을 당시에 최고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도 간헐적 반등이 나오기도 했지만 추세를 전환시킬 만큼의 유의미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대세 하락 국면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앨범알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리튬 판가의 폭락이며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앨범알에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 리튬 자체에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글로벌 리튬 가격은 공급 과잉의 중국산 리튬에 의해 15달러에 근접할 정도로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까지 추락하였고 전 세계적으로도 일부 광산을 폐쇄한다는 얘기가 될 정도로 바닥권의 신호를 보인 바 있습니다. 2025년, 2026년 예상되는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 성장과 그에 따른 리튬 쇼티지 그리고 IRA 법안을 비롯한 반중국 보조금 정책과 관세로 인한 판가 디커플링 현상을 미국 시장에서는 충분히 인지하는 주가 흐름을 앨범알의 최근 몇 달간의 추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투세 이슈 등으로 메마른 거래대금 탓인지 한국 시장의 헛소문과 괴담, 정치인들의 발언에 따라 휘청거리는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조정을 받은 기업이고 글로벌 최대 리튬 회사 앨범알은 이대로 무너지고 상장 폐지 당할 기업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투자 관심 대상에 포함시켜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무제표를 빼놓고 볼 수 없으니 구체적으로 최근 앨범알의 연간 실적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앨범알의 매출액은 글로벌 리튬 판가 최고점을 찍던 2022년, 2023년도 무렵 정점을 찍었으며 실적과 함께 주가 역시 이때 최고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도에는 판가 하락으로 매출이 줄어 실적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며 이 모든 흐름은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사측에서는 2022년도 호황기를 보며 공격적으로 세계 각지의 대규모 카펙스 투자를 진행하였는데 올해에는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과도한 투자금 부담과 캐파를 확장한 광산 등에 들어가는 고정지출 부담은 2023년도에는 연초에 높은 판가로 그럭저럭 견딜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메탈 판가 폭락으로 결국 버티지 못하고 24년도에는 아주 큰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예정된 신규 카펙스 투자 일정을 지연시키는 등의 발표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번 발표했던 앨범알 2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아직까지도 심각한 수준의 리튬 판가로 인해 판매량이 증가했음에도 실적 성장의 효과가 더딘 최악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측의 해명을 근거로 판매량이 증가했으니 곧바로 앨범알이 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이고 바로 매수를 해야겠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앨범알이 최근 매우 어려운 이유는 표시한 우측의 세 가지 이유로 상세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실적 악화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리튬 판가의 하락입니다. 이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으니 중국 텐치와의 합작법인 탈리슨, 그린부시즈 광산의 높은 고정비 압박은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주력 상품인 리튬의 수익성이 처참하게 망가진 상황에서 기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진행하거나 엎어버린 상황들도 실적 악화를 거들었습니다. 아마 사측에서도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이 정도 수준까지 리튬 가격이 폭락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큰 폭의 주가 하락은 이 정도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생산 캐파를 기반으로 앨범알의 밸류에이션을 해보겠습니다. 특히나 캐파와 관련하여 기사마다 발표마다 전부 다르고 자료의 양이 방대한데 챗GPT와 앨범알 발표 자료, 외신 기사들을 조합하여 제가 최대한 정확한 자료를 추출하여 정리했습니다. 일단 생산 캐파를 파악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실은 리튬 스포듐인과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 순수한 오리지널 리튬을 섞어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료마다 이러한 목표 생산 캐파가 뒤죽박죽인 이유는 바로 이 네 가지를 마음대로 뒤섞어서 표기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앨범알의 캐파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슬라이드를 함께 잠시 보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미지로 쉽게 만들었습니다. 리튬 스포듐인은 비유하자면 리튬이 아주 많이 포함된 돌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스포듐인은 돌이기 때문에 광석형 리튬에서의 개념이고 불순물을 증발시켜 리튬을 얻는 염수형 광산에서는 논의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계산은 복잡하지만 1톤의 스포듐인에서 리튬 산화물을 60kg 얻을 수 있고 완전한 그야말로 순수 리튬은 28.8kg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해액 등의 전기차 배터리에 직접 들어가는 소재는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이지 순수한 리튬이 아닙니다. 수산화 리튬은 순수 리튬과는 다르고 1톤의 스포듐인에서 얻을 수 있는 질량도 각각 이렇게 차이가 발생합니다. 물론 리튬의 함유량은 돌덩이마다 제각각 다르겠지만 일단 학술적으로는 1톤의 스포듐인에서 150kg 정도의 수산화 리튬과 탄산 리튬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정제 과정에서 차이는 있으나 얻을 수 있는 양이 비슷하기에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의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방금 확인했던 학술적 근거들로 앨범알의 생산 능력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수산화 리튬과 탄산 리튬의 가격은 최근 기준 시세인 킬로그램당 15달러를 적용해서 스포듐민의 가치를 산출합니다. 스포듐민을 가공하는 데에도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이는 영업이익 계산식에서 반영하겠습니다. 앨범알의 주요 사업장은 2024년도를 기준으로는 현재 개발이 중단된 킹스마운틴 광산을 제외하고 총 5개의 축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린부시에즈 광산과 워지나 광산은 호주 서부에 있는 광산으로 그린부시에즈 광산은 텐치와 워지나 광산은 미네랄 리소스와의 합작법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앨범알 지분은 각각 50%입니다. 따라서 지분비에 따른 50%의 할인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린부시즈 워지나 광산에서 스포듐민 235만 톤에서 수산화 리튬 15%를 수출할 경우를 가정한 후 현재 기준의 메탈 판가를 적용해서 계산식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폭락한 현재 리튬 톤당 단가 15,000달러와 50% 지분비에 따른 할인을 적용을 하면 현재 스포듐민 광산 가용 생산 캐파 기준 약 26.3억 달러의 매출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칠레, 네바다주의 염호 광산입니다. 학술적 논의는 생략을 하고 통상적으로 염수 리튬 생산 캐파 1톤의 생산량에서 추출할 수 있는 수산화 리튬은 880kg입니다. 칠레와 네바다주의 염수 리튬 광산의 합산 캐파는 8.5만 톤이며 같은 계산식에 수산화 리튬의 정제 비율을 곱한 매출액은 약 11.18억 달러입니다. 마지막으로 캐머튼 수산화 리튬 정제 시설은 5만 톤 캐파를 그대로 간단하게 계산해서 7.5억 달러를 최종 산출식에 포함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3개 리튬 광물 종류에 대한 매출액을 합산할 경우 약 45억 달러의 현재 킬로그램당 15달러의 수산화 리튬 판가 기준 앨범알 매출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영업이익은 변론으로 하고 매출액 자체는 그 정확함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45억 달러는 2024년도 반기 실적을 단순히 곱하기 2를 한 55.8억 달러와 근사치인데 2024년 연초부터 리튬 판가가 킬로그램당 15달러가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방금의 계산식이 55.8억 달러에 못 미치는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문제는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까지 글로벌 리튬 판가가 처박힌 상황 속에서 앨범알의 실적이 괜찮게 나오리라는 예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한 기대라고까지 생각이 듭니다. 추진 중인 프로젝트들의 일정이 지연되고 기존 사업장에서는 수익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 당연히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이 제대로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앨범의 실적의 핵심은 향후 리튬 판가 반등 여부입니다. 그렇다면 리튬 판가가 과연 반등을 할까요? 리서치 기관들은 대체로 리튬의 향후 판가 예측에 있어 보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EV 시장의 폭발적 성장만큼은 거의 100%에 가까운 모든 조사 기관에서 확정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배터리 셀 단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화되어 26년에서 27년 무렵 킬로와트 시당 80달러 수준까지 안착한다면 전기차가 매우 저렴해집니다. 미국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급 역시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가격도 저렴해지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판 모델까지 쏟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차 시대는 우물한 개구리들이 얘기하는 상황과는 반대로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당연히 희귀 광물인 리튬의 판가는 가수요까지 달라붙으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상승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전 고점을 뚫어버릴 가능성 또한 충분히 존재합니다. 또한 자유주의 진영 배터리 소재 업체들에게는 반갑게도 중국을 자국 내 배터리 밸류체인에서 배제하려는 세계적인 흐름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추세입니다. 중국 리튬을 뺀다고 하면 비중국권 자유주의 진영의 리튬 판가는 특히 가파른 상승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리튬 판가 하락과 그에 따른 앨범알 실적 악화가 값싼 중국산 리튬의 공급 과잉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마이너스 요인이 제거된다면 실적은 다시 정상화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멀리 볼 것도 없이 당장 현재 시점 선대인 소장님 말씀에 따르면 중국산 리튬과 자유주의 진영의 리튬은 이미 판가 디커플링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고 자유진영의 리튬은 철저히 부족해지는 상황 속 리튬 1위 업체 앨범알의 미래는 대단히 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자이니 와근한 소리가 아니라 도대체 얼마나 밝은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향후 2030년까지는 앨범알의 비중국 리튬의 판매 단가가 킬로그램당 전고점 수준인 80달러에 도달한다는 가정하에 현재까지 밝혀진 생산 능력 확장 계획에 따라 밸류에이션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앨범알은 당장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리튬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 업황이 둔화된 것이 원인인지 아직까지 밝혀진 2030년까지의 캐파 확장 계획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세계 각지에서 광산을 폐쇄한다는 소문까지 돌 정도로 리튬 판가가 바닥권에 머무르고 있고 앨범알 역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 때문인지 공격적인 캐파 증설 계획을 발표함에 있어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 업황이 돌아선다면 이보다는 높은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출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고점 80달러도 변동성이 심한 리튬 판가는 수요가 몰리면 전고점 따위는 쉽게 뚫어버릴 수도 있지만 먼 미래인 만큼 역시나 너무 과도한 추정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차례대로 살펴보면 아까 살펴봤던 호주 서부의 스포듐민 광산 두 군데 합산 2030년 기준 캐파는 300만 톤입니다. 300만 톤의 50%인 150만 톤에 대해 수산화 리튬의 추출과 판매를 적용할 경우 리튬 판가가 킬로그램당 80달러라면 180억 달러의 스포듐민 예상 매출액이 산출됩니다. 칠레와 네바다주의 염수 리튬은 같은 계산식으로 약 77억 달러의 매출액이 산출되며 캐머튼 수산화 리튬 가공에 따른 매출액은 80억 원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현재 계획 기반 미래에 예상되는 앨범알 캐파에 따른 합산 매출액은 337.44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영업이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리튬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매우 높은 편이라 40에서 80% 사이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앨범알 영업이익률이 처참한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폭락한 리튬 판가에 따라 실적이 급감했기 때문이지 회사 자체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낮은 영업이익률을 리튬 쇼티지가 발생하는 미래 시나리오에 그대로 적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스포듐인을 수산화 리튬이나 탄산 리튬으로 가공한다는 부분을 반영하여 낮은 축에 속하는 50%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계산 근거로 사용할 앨범R의 목표 생산 캐파는 당장 현재 기준 생산 능력과 비교해볼 때 크게 확장하지는 않는 경우를 가정한 데이터입니다. 포스코만 하더라도 몇 배씩 생산 캐파를 확장한다는 계획을 내는 것과 달리 앨범R은 매우 보수적입니다. 어쨌든 수배씩 캐파 증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판관비 등의 고정비가 현재 수준에서 드라마틱하게 뛰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억 달러 정도의 고정비를 제거한 후에 다소간 보수적인 추정치인 영업이익 멀티플 20배수로 시가총액을 가늠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밸류에이션대로 주가가 흘러가리란 보장도 없으며 제시한 3천억 달러가 넘는 시가총액 가이드라인이 목표 주가 제시의 의미도 아닙니다. 하지만 기업의 성장성을 비교하고 미래 창출할 기업의 현금 흐름을 생각하는 장기 투자가라고 한다면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단기적인 수급이 아니고 큰 흐름에서 보는 장기 밸류에이션입니다. 제가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배터리 산업에 투자하는 것에 회의적이었던 가장 큰 이유는 K배터리 기업들의 기술력이 너무 압도적이라 한국 기업들을 경쟁사로 두고 투자하기가 매우 부담스럽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앨범R의 리튬은, 그러니까 자유주의 진영 리튬은 공급 부족이 확정적이며 한국의 포스콜딩스와 같은 기업과 경쟁한다고 해도 충분히 해볼만 하기 때문에 투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앨범R은 장기 밸류로 볼 때 업사이드가 매우 크고 K배터리 기업들만 투자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훌륭한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고점 80달러를 찍은 지난번 21년, 22년에는 왜 앨범R의 매출이 337억, 400억 달러를 달성하지 못했냐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400억 달러는 가장 흔하게 알려진 2030년 앨범R의 수산화 리튬 50만 톤 캐파를 단순 계산한 결과치입니다. 따라서 제가 한 밸류에이션이 허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과거 높은 리튬 판가에도 불구하고 앨범R의 매출액이 이토록 높지 않았던 이유는 당연히 생산 캐파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검토하면서도 좀 놀라웠던 부분은 킬로그램당 리튬 판가 80달러를 기록하던 과거 앨범R은 정말 단순 계산식대로 진짜 그 매출액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체결했던 장기 계약 공급으로 폭등한 리튬 판가에 따른 수혜가 줄어들었고 캐마튼 공장의 가동이 지연되어 판가 상승에 따른 매출액 증가의 혜택을 많이 놓치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께서 이 당시 앨범R의 영업이익률이 별로 신통치 않았던 점을 포스코홀딩스 분석 때도 많이들 지적하시는데 이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운송 비용이 폭등하고 영업 비용이 치솟아 전체적인 이익률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앨범R은 과거 데이터를 보더라도 확장한 캐파의 전고점 수준의 리튬 판가에 도달한다면 혹은 그럴 것도 없이 그 절반인 40달러 수준에만 이르러도 충분히 괜찮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이민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는 만약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었다면 지금 주가 수준의 서너 배를 당장 기록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기업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되면 IRA를 뒤집어 엎고 중국 배터리가 북미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괴담으로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을 하고 금투세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정치인들이 여차하면 국민들 눈치를 이리저리 보다가 금투세를 강행하려고 간을 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멀쩡한 회사의 주가가 폭락하는 등 만약 앨범R에 투자한다고 하면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태들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서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한 리스크 요인이라고 호들갑을 떨 때 앨범R의 주가는 별다른 타격이 없었고 미국 시장에서는 트럼프 당선을 전기차 시장의 악재로 분류하지도 않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배터리 산업의 종말이라는 한국 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의견으로는 최근 테슬라가 엄청난 급등을 하는 것도 2025년 전기차 대표주자 GM의 주가가 장기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도 전부 설명이 안 됩니다. 미국 시장의 반응이 너무나도 정상적인 해석이고 지극히 당연한 결론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배터리 산업을 해리스 관련주로 엮으며 여의도 증권가와 언론사들은 틈만 나면 K배터리를 깎아내릴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놈들은 숨어서 에코프로비엠은 초전도체 기업들과 같다느니 하는 기사를 매일매일 부지런히 쓰기도 합니다. 이런 테마주처럼 널뛰게 하는 시장에 내 모든 자산을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소한의 상식이 통하는 시장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제가 모든 시대를 앨범R에 퍼붓자는 그런 뜻에서 영상을 만드는 것도 아니지만 미국 배터리 기업들도 충분히 투자를 고려해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앨범R은 리튬 판가에 따라 실적과 주가가 크게 좌우되는 기업이지만 K배터리에 비해 성장 잠재력도 밀리지 않고 2차전지를 투자함과 동시에 정말 짜증나는 한국 증시를 탈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앨범R은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결론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앨범R의 실적이 악화되며 주가가 폭락한 주요한 이유는 중국의 리튬 공급 과잉으로 리튬의 판가가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튬 판가는 바닥권의 신호를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앨범R 리튬의 가격의 흐름은 폭락을 야기했던 중국산 리튬 판가와 디커플링 될 것이고 이 현상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리튬 판가가 반등한다면 앨범R의 실적 또한 크게 반등할 것이고 한국 증시보다 훨씬 합리적인 미국 증시에서 이런 고성장 기업은 절대 코스피 시장처럼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외면받지 않을 것입니다. 앨범R의 주가 업사이드는 K배터리 기업들과 견주어도 밀리지 않으며 매수 타점을 공부하면서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현금이 생기는 대로 달러화로 바꾸고 있으며 이미 저는 이러한 이유에서 앨범R 주식을 조금씩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처럼 국장 투자가 너무 괴로우신 분들은 앨범R, GM 등의 미국 2차전지 주식 투자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비디오는 특히나 정말 많은 자료조사를 기반으로 내용을 완전 핵심만 압축했기 때문에 한번 쓱 훑고 넘어가시는 것보다는 여러 번 시청하셔서 잘 흡수하시면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2차전지 주식 투자는 이후에도 다룰 예정이고 댓글로 기업들을 남겨주시면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디오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더해서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신다면 이러한 공부 자료들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로 개인주주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